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후면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앞두고 있어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저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아차 싶을 일들도 있었죠. 다행히 하늘이 도우셨는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엄마는 정말 액땜 한번 크게 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여기에라도 저희 사연을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지만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꽤 많은 일의 원인은 모두 저였어요. 그것도 저의 음악적 재능 때문이었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참 집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얼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면서 왜 제 재능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낼까 의아하겠지만 이 모든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일이니 제 어릴 적 일에 대한 얘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는 방 한켠에 피아노가 있었는데요. 수업을 시작할 때나 끝마칠 때쯤이면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같이 불러주셨어요. 저는 언제나 피아노를 치는 선생님을 보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저렇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유치원에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도 피아노를 만지지 못하게 피아노를 사용한 이후에는 꼭 잠금 장치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아노나 피아노를 치는 선생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쳐보지는 못하고 속으로 쳐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죠. 평소와 같이 점심을 다 먹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교실에 들어온 저는 피아노에 아무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평소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면 꼭 해보고야 마는 성격이었던 저는 피아노를 보니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없는 틈을 타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처음 만져보게 됐죠. 저는 아마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건지 몇 번 피아노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평소에 선생님이 쳐주시던 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아노 음율에 푹 빠져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지도 모른 채 치고 있으니 어느새 선생님이 교실 안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차 싶었죠. 당연히 선생님께 혼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동그란 눈을 한 채 놀라며 보시던 선생님은 방금 피아노를 친 게 제가 맞냐며 물으셨어요.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전혀 혼이 나질 않아 의아해하며 선생님을 바라봤죠. 그렇게 의문을 가진 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엄마에게 그날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조잘 떠들면서 간식을 먹는데 엄마께서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였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엄마의 모습은 고민을 깊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은채야, 오늘 유치원에서 피아노 쳤어? 저는 순간 엄마의 물음에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피아노를 친 것에 대해 혼내라고 시켰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선생님이 제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며 처음 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쳐서 놀랐다며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피아노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채야, 선생님이 오늘 네가 피아노를 치는 것 보고 깜짝 놀라셨대. 너무 잘 쳐서. 은채, 어디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운 거야? 저는 한 번도 피아노를 치는 법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냥 선생님이 평소에 치는 것을 보고 따라친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는 아빠와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셨죠. 여보, 오늘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은채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셨나 봐.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보기만 한 걸로 그렇게 잘 치는 걸 보면 엄청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음악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 아니, 우리 딸이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 당연히 시켜줘야지. 학원에 보내면 되는 건가? 제가 재능이 있다는 말에 기뻐하던 아빠였지만 엄마의 한마디에 속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여보, 피아노 학원 수강료가 얼마나 비싼데. 안 그래도 요즘 은채 유치원비 때문에 살림이 빠듯한데 당연히 우리 딸이 재능이 있으면 뭐든 시켜주고 싶지만 참 속상하네. 엄마의 말을 듣고 한참 속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아빠는 여보, 그래도 은채가 저렇게 음악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학원 정도는 다니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채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돈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저희 아빠는 당시 화물차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당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화물차 업종에 뛰어드신 사람들이 많아 이전보다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는 엄마가 이번 달도 적자라 큰일이라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봐왔죠. 하지만 어렸던 저에게는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학원에 다니게 됨으로써 아빠가 얼마나 더 일을 해야 하는지 보다는 제가 당장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이었죠. 그렇게 저는 유치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취미로 시작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된 게 다였죠. 하지만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본 피아노 선생님께서는 엄마께 제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피아노 학원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상 제가 피아노를 전공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처음에는 선생님께 저희 집은 그럴 사정이 안 된다며 그냥 취미로 시키고 싶다고 말씀하던 엄마였지만 끈질기게 피아노 전공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선생님 때문에 엄마는 더 이상 피아노를 시키지 말아야겠다 결심하게 됐고 할 수 없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저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됐다면서요. 가족의 생계도 생각해야 했던 엄마이기에 저보다 훨씬 속상했을 엄마지만 철이 없는 저를 다그치지도 않고 그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고 며칠 후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셨어요. 전보다 화물 일을 더 많이 하시게 되면서 집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온 아빠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나 엄마가 피아노 학원 못 다니게 해. 난 피아노 계속 치고 싶은데. 어? 피아노 학원을 끊었다고? 왜? 처음 듣는 소리에 당황한 아빠는 저를 급히 방으로 들여보낸 후 엄마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한 엄마께 화를 내시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학원을 다니게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속이 상해서 엄마께 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부터 두 분은 제가 피아노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툼을 하셨죠. 엄마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음악을 계속 성공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며 안 그래도 돈이 많지 않은데 그런 투자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고 아빠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시켜주고 싶어 하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아빠의 고집에 저는 제가 좋아하던 피아노 학원에
계속 다니게 될 수 있었죠. 아빠, 진짜 고마워요.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피아노를 계속하게 된 저는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었어요. 워낙에 재능이 있기도 했고 한번 못하게 될 뻔했던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과 실력과는 무관하게 저희 집 가세는 확실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중학생쯤 저희는 집을 이사 가게 됐어요.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진 못했어도 나름 아빠가 열심히 벌어오신 돈으로 거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지만 점점 불어나는 학원 비용과 콩쿨 비용 등으로 인해 빚이 늘어가고 있었죠. 더 이상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모님은 더 좁고 가난한 동네로 이사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어요. 고집이 세고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저는 집안 사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공만을 쫓으며 그저 열심히 제 꿈을 위해 노력을 할 뿐이었었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명문예술고등학교 입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피아노 전공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은 너무 기뻤지만 항상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바쁜 아빠가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피아노 강습료, 콩쿠르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 의상비까지 피아노를 지속하는 데엔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있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언제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서 수업을 받곤 했는데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이곳저곳 데려다 주시느라 하루도 편안히 쉴 수 없으셨어요. 두 분 다 저의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전 항상 피아노를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건 바로 아빠가 화물 운전을 하다 큰 사고가 나서 급히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요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던 저였지만 저에게 정말 소중한 아빠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소식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아빠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수술하기에도 늦어 돌아가신 후였죠. 이미 도착해 있던 엄마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서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에 믿을 수가 없었지만 제 앞에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저와 엄마 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도 더 이상 듣기도 연습도 하기 싫어졌죠. 나중에 아빠가 사고 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들어보니 졸음 운전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어서 아빠 이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아빠가 운전하면서 졸음 운전을 하게 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크게 사고를 냈다고요. 아마 제가 돈이 많이 드는 음악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밤낮 없이 운전을 하며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피아노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고요. 저는 그때부터 피아노와 연습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술고등학교라 학비도 비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술고등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엄마께도 전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런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좋아하는 음악을 그만두냐고요.
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힘들면 잠깐 연습을 쉬엄쉬엄 해도 괜찮다며 제 꿈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조언에 마음을 고쳐 먹었죠. 하지만 제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도 제 집안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학비를 계속 감당하기는 힘들었었죠. 그래서 진짜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아빠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아빠의 장례식에서 처음 뵙게 된 분이었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셨다고 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서 만나지 않고 지내다가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분은 청담동에 건물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딱한 소식을 듣고 도와주시겠다며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분은 아빠의 동네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심성이 착했던 아빠는 그분을 참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참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렇게 저는 아빠 친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까지 치를 수 있었어요. 비록 아빠의 죽음으로 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로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국내 콩쿨에서는 꽤나 좋은 성적을 내던 저였기에 무사히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피아노 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저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아빠와 아직도 저만 바라보며 뒷바라지 하시는 엄마를 위해서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대학을 다녔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꽤 예쁘장한 데다 피아노 실력도 좋았던 저는 어딜 가도 눈에 띄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고백하는 선배, 동기들도 꽤 있었지만 연애에 관심도 없었고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쯤부터 저는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피아노 강사로도 일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꽤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때쯤부터는 돈 걱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엄마도 돈 걱정을 덜 수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던 저에게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음악을 하는 사람에겐 경험도 중요하다고 하시며 교내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과 친구들과도 별로 어울려 지내지 않았고 공부와 과외만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존경하고 있던 지도 교수님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대학 생활을 즐기지 않고 다니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교수님 말씀에 따라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죠. 마침 피아노 전공의 학생을 찾고 있었던 터라 제가 동아리에 합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동아리에 나가 연습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봤자 교내 동아리니까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두 수준이 꽤 높았고 점점 애정을 가지며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중 저와 같은 피아노 전공의 한 남자 선배와는 꽤 친해지게 됐죠. 야, 은채, 오늘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있네? 야, 네가 그렇게 잘하면 내가 너무 비교되잖아. 야, 다음에는 나도 같이 좀 연습하자. 그 선배는 저보다 3살 많은 같은 과 선배였어요. 말은 항상 겸손하게 하지만 이미 피아노 쪽으로는 실력이 좋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거기다 키도 크고 자상한 성격이라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집도 꽤 부유해서 항상 깔끔하고 좋은 명품 옷과 시계, 거기다가 이미 차까지 가지고 다니는 선배였죠.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 익숙했던 저는 그런 사람은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리 그 선배가 저한테 친한 척을 하며 말을 걸어도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피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아마 선배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저의 모습에 저한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 저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학과 선배인데다가 동아리도 같이 하는 인기 많은 선배가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 괜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항상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음악적 조언도 해주고 저처럼 피아노에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1년에 2번 있는 학교 축제가 되면 항상 그 첫과 끝을 장식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어김없이 가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아리 연습을 지속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수업도 함께 하고 있었죠. 거기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학점도 챙겨야 하는 저였기에 24시간이 모자라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으슬으슬 춥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우려한 대로 감기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콜록대면서도 연습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며 연습실에 나와 평소처럼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무리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아프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 침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게도 제 옆에는 그 선배가 있었어요. 지호 선배?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선배는 왜 여기 있고요? 연습은 어쩌고요? 기억 안 나? 너 오케스트라 연습 끝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어쩐지 콜록거리면서도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 싶더라니. 들어보니까 너 요즘 과외 알바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하니까 이렇게 몸이 상하지. 의사 선생님께서 피로가 많이 쌓인 데다가 감기까지 걸려서 쓰러진 거라고 하시더라. 수액도 아까 다 맞았고 약도 처방해 주셨으니까 약 먹고 집에서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 마.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쓰러진 후 선배가 바로 저를 업고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던 거였어요. 그때 같이 있던 동아리원 몇 명도 제가 걱정돼서 함께 왔었지만 도통 제가 일어나지 않자 지호 선배는 자신이 계속 지켜볼 테니 어서들 가보라고 해서 혼자 남아 있었던 거고요. 평소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던 선배의 호의가 막상 아플 때 도움을 받으니 참 고맙더라고요. 이미 밤이 늦어서 본인도 피곤할 텐데 저를 걱정해 주느라 계속 남아 있어 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심 감사했음에도 그저 평소처럼 냉랭하게 고맙다고 한마디 하는 저에게 그 선배는 친절히 밤이 늦었다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집까지는 택시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저였기에 선배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가는 내내 딱히 대화도 나누지 않고 집에 도착했는데 문득 병원비를 내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선배, 혹시 병원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병원비? 아까 그냥 냈어. 뭐 얼마 안 나왔으니까 굳이 안 줘도 돼. 내가 너 저녁 한번 사려고 했는데 우리 아직도 못 먹었잖아. 그냥 너 저녁 사준 셈 치지 뭐.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제가 너무 염치 없죠. 정 마음에 걸리면 네가 나중에 나 밥 한번 사면 되잖아.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어때? 그날 축제니까 축제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 그렇게 선배에게 크게 도움을 받고 얼떨결에 저녁 약속까지 잡아버리고 말았죠. 수액을 맞고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게 된 저는 무사히 학교 축제 공연을 끝마칠 수 있었고 약속했던 대로 선배와 저녁을 함께 하게 됐어요. 저는 그저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선배가 자신이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꽤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금액대가 꽤 높아 보이는 곳이라 잘못 걸렸다 생각하면서 그나마 가장 저렴해 보이는 메뉴를 골랐는데 저를 보던 선배가 제 생각을 다 읽어버렸는지 저를 보며 귀엽다는 듯 웃더라고요. 저는 괜히 무시를 당한 것 같아 왜 웃냐고 한마디 쏘아 붙였죠. 왜 웃어요? 아니,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거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 근데 은채야,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네? 제가 선배를 왜 싫어해요? 저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건데요. 아, 진짜? 그런데 왜 나는 너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것 같지? 순간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선배의 말에 괜히 자존심이 상한 저는 선배에게 쏘아붙였죠. 착각하지 마세요. 괜히 저 아플 때 한번 도와주신 거 가지고 제 약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전 선배한테 관심 없어요. 전 원래 없이 자라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선배랑 농담 따먹기 하면서 놀 시간 없어요. 전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만 일어날게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저를 보고 선배는 저를 황급히 붙잡았죠. 미안. 진짜 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한테 관심 많아. 처음엔 항상 피아노만 생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에 같은 전공자로서 존경스러워서 관심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널 좋아하고 있는 거더라고. 너는 어때, 은채야?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 고백하는 선배의 모습에 괜히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연애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참 좋더라고요. 연애를 하기 전에도 항상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만나보니 훨씬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배의 성격과는 별개로 연인이 되고 나니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선배의 다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귀기 전에는 그저 선배가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이 살아올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선배는 저처럼 엄마와 단둘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사정에서인지 아버지한테서는 금전적인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라 풍족하게 자라긴 했지만 크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사정을 들으니 괜히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이 됐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 평범하게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과외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니 누구보다 엄마가 좋아하셨는데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기뻐하며 찬성을 하셨을 엄마셨겠지만 제가 한번 집에 데려온 오빠를 보고 나서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엄마에게 이제 더 이상 내 걱정을 하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엄마 고생길은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마,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더 이상 돈 버느라 고생 안 해도 돼. 나도 피아노 강사하면서 돈도 꽤 많이 벌고 있고 조금 있으면 연주회도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둬도 될 것 같아. 너가 벌써 커서 그런 소리도 다 하고 엄마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엄마는 그런 저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뿌듯해하시며 말씀하셨죠.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에는 웃음기 전혀 없이 힘들어하시던 엄마였는데 한결 편안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는 엄마를 보니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다행이다. 그래? 네가 보기에도 그래 보여?
사실은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 엄마 요즘 누구 만나? 안 그래도 엄마 얼굴이 엄청 밝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아빠 친구분이셨어요. 엄마와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신지라 저도 잘 따르기도 했고 엄마와 따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두 분이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아빠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엄마의 말을 들으니 엄마가 좀 야속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워낙 우울해하며 힘들어했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니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잘된 일이라는 생각에 저도 바로 축하를 해드렸죠. 뭐야 엄마, 나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만났던 건데? 그럼 아저씨가 이제 내 새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전 괜히 더 오버를 하며 엄마의 연애를 축하해드렸죠. 아니, 그건 아직 이르지. 그래도 다음번에 정식으로 한번 소개해 줄게. 재호 씨도 너 많이 좋아하잖아.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아빠 친구분인 그 아저씨도 한번 결혼을 한 후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와 공감대도 많이 있어서 엄마가 많이 의지를 하며 만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지?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너도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알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난 엄마가 좋다는 사람이면 다 찬성이야. 다음에 저녁 식사에 같이 초대해줘. 마음 한켠에 괜히 섭섭한 마음이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밝은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도 저처럼 연애를 시작하게 되니 점점 밝아지기도 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걱정 없이 저도 연애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평소처럼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오빠가 오늘은 못 만나겠다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프다고요. 혹시 옮을지도 모르니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말했어요. 저는 우선 알겠다고 잘 챙겨 먹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기는 했지만 오빠는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면 아무것도 못 챙겨 먹지 않을까 괜히 걱정이 돼서 죽을 사들고 무작정 찾아갔죠. 여자친구가 아플 때 찾아와서 서프라이즈로 죽을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오빠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집에 없더라고요. 아프다는 사람이 대체 집에 왜 없는 거지? 라는 생각에 속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혹시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느라고 거짓말을 하나? 저한테 평소에 거짓말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순간 서로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놨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서로를 구속하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가 요즘 연인들은 서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그런 것 하나쯤은 깔아놓고 있는다며 너도 한번 사용해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통에 깔아놓은 어플이었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설치해놨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상황이 되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플을 켰어요. 어플에서는 남자친구가 어디쯤 있는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치가 성수동이었어요. 어플을 확인해보니 안심이 확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살고 계신 동네였거든요.
몸이 아파서 어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니 순간 안심이 되면서 괜히 의심을 했다는 생각에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왕 죽을 산 거 가져다는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죠. 이미 한번 인사를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소를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초인종을 누르며 어머니께 밝게 인사를 하니 갑작스런 방문에 약간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몇 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한 집 상태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참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저기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 어떤 물건은 누가 던진 것처럼 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누가 때린 것처럼 한쪽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고 했던 제 남자친구는 멀쩡하게 현관에 서서 약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너무 당황하긴 했지만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를 집에 들인 남자친구는 저에게는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며 왜 집이 그렇게 되었는지 다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그 유부남은 돈도 많고 부유해서 남자친구에게 항상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지만 잊을만 하면 술에 취해 찾아와서는 남자친구와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술에 취해 찾아와서는 어머니를 때렸고요. 남자친구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아버지를 신고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의 아버지라며 신고는 안 된다고 말리는 통에 여태껏 한 번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당하기만 한 채로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전에는 참 단아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던 어머니였는데 그날은 얼마나 맞으신 건지 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보였거든요. 참 악마 같은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하며 오빠와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나왔죠. 그렇게 약간 심란해진 마음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마치 축하할 일이라도 있다는 듯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케이크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응, 엄마, 오늘 은채한테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케이크도 사왔지. 뭐야, 무슨 일인데? 은채야, 엄마 결혼하려고 해. 엄마 축하해 줄 거지? 엄마의 기쁜 소식은 바로 재혼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이미 놀랄만한 일은 그날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재혼이라니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케이크까지 직접 사들고 와서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렸어요. 엄마의 결혼 상대이자 제 새아빠가 될 분은 꽤 재력이 있으신 분이셨기에 재혼식은 척척 진행이 됐어요. 식장도 정말 비싸고 좋은 곳으로, 예물도 아주 비싸고 좋은 곳으로 선물 받으며 엄마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싱글벙글이었죠.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저도 안심이 됐고요. 어느새 엄마의 재혼식 당일이 됐고 저도 한껏 치장을 한 채로 재혼식에 참석했어요. 물론 오랜 연애로 마치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저의 남자친구와 함께요. 남자친구와 함께 식장에 미리 도착해서 저는 엄마를 만나러 신부 대기실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와 새아빠의 이름을 본 남자친구의 얼굴이 순간 눈에 띄게 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졌죠. 저는 갑자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따라갔어요. 남자친구는 어딘가를 한참 두리번거리며 누구를 찾는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토록 찾던 사람은 바로 새아빠였어요. 이상하게 새아빠는
자신을 찾아온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당황한 모습으로 황급히 구석으로 데려갔고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몰래 뒤따라가서 대화를 엿들었는데요. 그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재혼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이 제 여자친구 어머니라는 건 아시고요. 본인은 재혼하고 행복하게 사실 작정이시면서 도대체 저랑 저희 엄마는 왜 계속 찾아와서 못 살게 구시는 건데요? 저는 제 여자친구랑 어머니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둘 수 없어요. 제 어머니랑 같은 꼴 나게 둘 수 없다고요! 이렇게 소리친 남자친구는 뒤를 돌아 나오다 엿듣고 있던 저를 발견했고 저는 그에 깜짝 놀라서 무작정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저 엄마를 그 신부 대기실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제 머릿속에는 누군가에게 얻어맞아 누구보다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신부 대기실에서 설레는 모습으로 기다리던 엄마가 겹쳐 떠올랐고 엄마를 그 악마 같은 사람에게서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신부 대기실에 뛰어든 저는 설명할 새도 없이 거의 엄마를 들쳐업다시피 하고 뛰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엄마는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로 끌려 나와야 했죠. 대체 무슨 일이냐며 소리를 치던 엄마에게 저는 설명할 시간도 없다며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장을 빠져나와서 저는 엄마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죠. 엄마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꼴을 봤는지 모두 다요. 엄마는 못 믿겠다는 표정을 하시면서도 제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을 드리니 뭔가 현실을 깨닫고 있는 듯 했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자신이 가정폭력범과 결혼하게 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엄마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전에 있던 나쁜 일들은 모두 잊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와는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고요. 물론 남자친구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덕분에 저희 엄마가 그런 악마와 결혼하게 될 상황을 맞게 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남자친구에게 더 잘해주며 고마워하고 있고요. 얼마 후면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하늘이 저희를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나 저나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서로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오늘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